전주에서 출마하시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순창에 사시는 더라 혹시 순창에서 출마하시나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거기는 제가 서울에서는 제가 50년 이상은 안 살겠다고 서울 와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올해가 서울 탈출 50년 만에 서울 탈출한 해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 서울에서 송년회 하는데 네. 너희들 여기 서울에서 뭐 하고 있냐 내려가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썰렁했어요. 그분들은 다 지금 서울에 계신 거고요. 그렇죠. 이제 시골 내려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꼭 지역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년 이상 서울에서 살면 안 되는 저는 뭐 원래 촌놈이죠. 산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일찍 눈을 뜨면 서울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이 아파트 거실에서 바라보이는 건 맞은편 아파트 벽이잖아요. 근데 마치 서대문 구치소 있었던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뭐 이 갇혀 있다는 느낌인데 시골에서는 그 이른 아침에 동트는 그 여명 그걸 매일 아침 아주 황홀해요.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매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아침을 매일 맞이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인데 정치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러십니까? 정치에서 완전히 멀어져 계신 느낌을 제가 살짝 봤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현역인 김성주 의원에게 살짝 뒤지기는 하는데 출마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재선에 김성주 의원과 세 번째 맞대결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선이 본선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실 호남 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죠.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또 불만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선이라는 게 이제 꼭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들을 뽑아내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기득권의 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름도 알려져 있고 하니까 불이익이 없지만 신인들한테는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거죠. 경선에. 그래서 뭐 신인들 가산점도 주고 그러는데 좀 더 파격적으로 신인들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주에서 4번. 그렇죠. 네, 그리고 2007년 대통령 후보. 저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얀 셔츠 이렇게 걷어붙이고 연설하셨던. 그래서는 뭐 아픈 기억인데요. 뭐 제가 할 말이 없죠.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졌으니까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제 뭐 박지원 전 원장, 그다음에 천정배 전 장관, 그리고 또 우리 고모님 포함해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다라고 규정짓고 비판하는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도는 좀 보셨습니까? 예, 보고 있죠.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정치라는 게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 근데 이건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나이로 하는 게 아니고 노선으로 하는 겁니다. 정체성으로 하는 거고.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못 싸우고 있는 것은 노선과 정체성으로 무장한 코어 그룹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DJ 때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당당한 투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든 광주든 전남이든 거기서 불만은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정권, 상식을 벗어난 이 변칙 정권에 대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김건희고 윤석열이고 제대로 맞붙어 싸우는 정치인이 호남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를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뭐 저분들 들어오면 전력이 약화된다. 이러면 설득력이 있죠. 근데 자기들은 제대로 못 싸우면서 사실 그런 점에서는 정동영만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전투력을 가진 분도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전 장관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박지원 전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정동영 상임고문께서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우는 이유가 노선과 정체성이
제대로 안 서서 그렇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특히 이제 윤석열 김건희 여사 그 싸우는 선봉에 네. 서게 되면 박수 받을 거잖아요. 부사로. 왜 안 설까요? 왜 안 싸우는지 저도 아마 압수수색의 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만 따라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모난돌이 돼서 정을 맞을 필요가 있겠는가. 뭐 그런 보신주의, 기회주의 뭐 이런 것이 만연한 것 아닌가. 민주당 싶습니다. 안에. 그렇죠. 이것은 뭐 통상 국민의힘 안에 기회주의 뭐 DNA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민주당 안에도 있는 것 같다. 기득권은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와 손잡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굳이 찬바람 부는 벌판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 불만이 쌓이는 거죠. 지금 보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게 이유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계속된 검찰의 수사 때문에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쌓여서 운신조차 할 수 없다. 사법 리스크 그러는데요. 이거는 서울의 봄 보면은 그게 뭘로 군사 반란에 성공합니까? 수사권이잖아요. 수사권. 수사권 가지고 이 보안사의 그 계엄사령관을 잡아들이면서 이제 정보와 통신을 장악하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이 정권은 검찰 수사권 가지고 이 나라를 요리한다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도 거기에 틀에 갇힌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인 희생자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검사를 60명, 80명씩 몇 년을 2년을 투입해서 그거 직권 남용이고 검찰권 남용이죠. 이거 고발해야 하는 거고 처벌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로 그것이 그냥 합법적인 절차인 것처럼 용인한 바탕 위에서 사법 리스크 그러는데 숲을 봐야죠. 이 정권의 속성. 저는 이제 이 정권이 연성 파시즘, 부드러운 독재. 사실 검찰권 가지고 지금 검사가 2,100명인데 그 중에 지금 전면 배치한 게 136명이거든요. 차출해서 방통위원장 최근에 임명한 것까지. 이 검사 집단 한 줌 가지고 대한민국을 요리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이 제대로 그 실체를 본질을 파고들고 깨뜨리지 못하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압수수색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뭐 돈봉투 가지고 뭐 현역 의원들 소환 조사도 한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검찰권 수사권을 가지고 당신 뭐 이러면 캐비넷 열 거야 뭐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스스로 주춤주춤 자기 검열하고 뒤로 물러서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해 주신 걸로 들리는데요. 많은 언론들은 이제 세대론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세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를 좀 바꾸기 위해서 온 건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뭐 운동권, 그다음에 낡은 기득권 프레임 뭐 이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요. 세대 교체의 핵심은 나이 교체가 아니라 세계관 교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당층이 많잖아요. 그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길, 그 생각과 민주당의 지금 대안이 되고자 하는 노력 이게 둘 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확하게 하방 아래로 내려가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물가고의 금리에 이렇게 환율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말은 민생 그러는데 시원한 맛이 없잖아요. 뭐 좀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김건희 특검 이거는 70% 국민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70% 여론이라는 거는 이거는 100% 지지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지난 4월 달에 그 신속 처리 안건을 걸어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이런 것들 이게 여러 많잖아요. 뭐 최상병 특검도 있고
이런 거에서 좀 더 시원한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것이 세대 교체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선거는 시대 정신이잖아요. 뭐를 원하느냐, 뭐를 원하느냐, 뭘 갈급하게 지금 구하는가라는 것인데 과연 한동훈 박수 치면서 야 그래 50세 오니까 쉬운 살이니까 잘할 거다 이게 아니라 한동훈의 세계관이 윤석열의 세계관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국민은 꿰뚫어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적 상대를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되죠. 뭐 언론의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지니까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과연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그 세계관 또 노선 또 끌고 가고자 하는 뭐 비전 뭐 이런 게 있는가 있다면 어떤 건가 윤석열과 어떻게 다른가 윤석열 대통령과 뭐 이런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진단을 그러면 한동훈 50살이니까 40살 내세우면 이것이 되는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